앞으로 소위 말하는 가성비 인공지능 챗봇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고가 칩에 대한 수요가 유지가 될 것인가? 이거 좀 의문이거든요. 네. 이거 괜찮을까요? 괜찮죠. 이게 정말 오히려 저는 이거를 이 딥시크가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 AI 사이클의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극심한 변동성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누군가는 이걸 기회로 삼아서 자산을 크게 불릴 테고 누군가는 있었던 수익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푼돈이든 목돈이든 우리에게 이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이거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 유안타증권 유동원 본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새해 들어 처음 뵙는 거죠? 그런가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방금 미국에서 들어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요즘에 미국 경기를 두고 판단이 너무 엇갈리는 데다가 저는 사실 미국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요즘 미국 경기가 어떤지 모르거든요. 실제 가보시면 현장 경기가 어떻습니까? 글쎄요. 경기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쨌든 물가가 비싸긴 비쌉니다. 네. 밥 한 번 먹었더니 그 맥도날드 말고 파이브 가이라는 이 맥도날드 같은 그쵸. 체인이 있는데 사람들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죠. 저 혼자 시켜 먹었는데 3만 원 나오더라고요. 3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2배 반, 뭐 3배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보다 더 비싸네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만큼 또 소득이 우리 대비해서 3배니까. 아니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CES에서 한국에서 갔던 기자들이 가서 한국 식당에서 순두부 2개 시키고 소주 하나 먹었더니 12, 13만 원 이렇게 우습게 나온다고 해서 맞아요. 최근에 그래서일까요? 지금 우리가 긴장하고 있는 게 미국 물가 비싸다. 네. 이번 주에 미국 1월 소비자 물가도 나오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나올 텐데 이 전망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오면 그게 바로 금리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금리가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또 금리를 올려야 될 케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 실제적으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하는 요소가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뭐 아마 나중에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답을 드리겠는데 이 관세 그렇죠.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게 아니냐. 또 오늘도 뉴스 나오는 게 뭐 철강 관련돼서 뭐 25% 얘기 나오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자극 금리 상승 이것은 또 결국 증시를 하락시키는 요소.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잘 들여다 보시면 이 우선 관세 부분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전체 이 텍스 레버뉴 중에서 지금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뭐 2%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다 수익이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들이 만약에 소득이 많이 늘고 있거나 또 개인들이 일하는 직장에 그 수익이 많이 나면 당연히 세금이 많이 올 것이고 이것이 또 경기를 좋게 해주겠죠.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거는 이 관세 때문에 앞으로 뭐 소비가 안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 소비자들 지갑을 닫게 될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쓰는 방법은 관세를 정말 지금 현재 3.1% 수준에서 10% 17%까지 맥시멈 올리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한 중간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머지 7% 정도는 여러 가지 협상 툴로서 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높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경우에는 결국 소득이 늘어나니까 지금 물가가 비싼 이유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버니까 그만큼 물가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도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이런 거 할 때
생각해 보니까 어유 왜 이렇게 비싸졌지 할 때가 중공업 이런 거 일어나면서 월급 많아지고 그때 가든이 많이 생겼거든요. 한국은 돼지갈비집 이런 것들. 밥상에 고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네. 그러면 네. 지금 미국 경제를 볼 때 최근에 참 헷갈렸던 게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네. 일자리 수 증가폭은 예상보다 줄었는데 실업률은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걸 일자리 현황이 괜찮다고 해야 되는 건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야 되는 건지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해석을 하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일자리 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지만 그 전달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요. 또 더 중요한 데이터는 지금 노동 참여율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인구 중에서 62.5%가 노동에 참여를 하다가 이게 0.1%포인트 올라서 62.6%까지 올랐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더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숫자죠. 이제 한 가지 조금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 임금 상승률 자체가 높기는 해요. 지금 그 2.6%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확 튀어가지고 그러니까 전달 대비해서 0.5% 올라갔으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곱하기 12 하시면 6%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처럼 네. 보이니까 이런 모습이 걱정스럽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걸 또 잘 분석을 해보면 어떤 얘기냐면 직장이 막 많이 늘어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서 임금이 상승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매출이 그만큼 더 높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임금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 또는 인플레이션을 다 감당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AI가 도입이 되면서 그 가속화되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미국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 정도. 제가 많은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났었는데 특히 그 로여들, 그러니까 법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생산성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는답니다. AI를 사용하면.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글쎄요, 미국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고급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로펌 같은 데서 어쏘들이 하는 역할을 인공지능이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판례 찾아와 이런 거 필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 제가 궁금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자마자 불법 이민자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아예 비행기 태워서 보내버리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현장에서 정말로 사람 일손이 필요한 일자리에 사람이 부족해지거나 그래서 임금이 좀 빠르게 올라가거나 이게 물가를 자극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쪽이 대부분 AI가 대처를 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보시면 되냐면요. 지금 노동 생산성 지표를 보시면 이제 발표되고 있는데요. 레이버 프로덕티비티 그러니까 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기계가 대처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시작되고 있는 부분은 서비스 업종이고요. 먼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이 완전 노동,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육체적인 노동 관련된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도 좀 먼 미래로 생각하면 로봇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빨라질 거냐 하는 부분은 서비스업에서 대처가 얼마나 빠르면서 어느 정도 생산성 높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투자가 더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이게 혁신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석기 시대에 불을 발견한 것. 또는 뭐 이제 휠이라고 해서 이제 바퀴를 발견, 엔진이 나온 것, 그것만큼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문제는 지식적인 것과 노동적인 것을 다 같이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커질지는 정말 저는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일론 머스크랑 샘 알트만이 막 싸우고 있는 거죠. 가격이 얼마냐 하면서. 그렇죠. 그거 탐나서 그러는 거 맞죠, 그렇죠. 본부장님? 맞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두고 세계적인 갑부들이 정말 그런 유치한 말싸움을 할 정도의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이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구나. 요즘 딥시크를 보면 그 생각 많이 들거든요. 네. 중국을 일단 관세로 때렸고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기는 했는데 요게 나중에 지금 우리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 경쟁이 과거에 이제 옛날로 되돌아가 보면은 냉전 시대 때 그래서 소련과 미국의 경쟁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기술력으로 경쟁했던 게 우주항공 쪽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엄청난 미국의 투자가 일어나면서 미국이 완전히 이제 소련을 제쳐버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련이 붕괴되는 현상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뭐 비슷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쫓아온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와 뭐 또는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차이가 그만큼 좋은 효과를 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리워드가 있단 말이죠. 보상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는 속도가 더 가속화되는 게 민주주의 쪽이고요. 네,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연봉이 20억이다가 만약에 미국에서 AI를 하면 20억 만의 부자가 되겠습니까? 예, 뭐 몇 천억 부자가 되겠죠. 네. 근데 중국에서는 20억대 부자밖에 안 되겠죠. 예,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부에 가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 정부가 컨트롤하는 케이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려고 하는 정책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일으켜서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엄청나게 늘렸을 때 제대로 된 어떤 보수가 일어나는 그런 체계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점점 좋대되는 거예요. 그게 소련이 겪었던 정확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중국이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중국이 좀 살아나는 것 같죠. 네. 예, 미국이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이 보였기도 했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어쨌든 궁극적인 결론은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는 어렵다. 지금 딥시크가 뭐 오픈 AI를 완전히 이겼냐?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을 찾아냈다 정도.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이 경쟁에 있어서 완전히 1등을 하기 위해서 다 아시는 이 매그니피선트 세븐 또는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정말 어마무지하게 투자 금액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드는데 투자를 늘린다라는 것은 완전히 성공을 하게끔 하는 것이고 또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성장의 속도가 정말 놀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 사회 아래에서 두 국가가 계속 투자를 엄청나게 하게 될 거고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떤 종목들이 성공을 하고 이기느냐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뭐 10개 중에서 9개는 미국이 이길 거고 하나 정도가 중국이 이기겠죠. 그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빅테크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연초에는 약간 마음이 흔들렸던 게 조정을 좀 받았어요. 네.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간밤에 좀 올랐고 이제 실적 앞두고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만 네. 테슬라는 지금 꽤 많이 빠져서 아마 간밤에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한 주당 350불 수준까지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그쵸. 셈인데 요게 2월까지 조정을 받고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나면 3월부터 다시 올라갈까요? 아니면 테슬라는 이 관세 전쟁 속에서 어려워 이렇게 결론이 나버릴까요?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테슬라가 작년에 160달러까지 깨져 내려왔었을 때 언제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00달러를 완전히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많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200달러부터 해서 거의 100% 이상 올랐죠. 120% 올랐습니다. 440불까지 갔었으니까. 네. 예, 그 정도로 올라가면 또 이제 이 종목은 변동성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예, 이 큰 종목이.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대비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200불부터 350불이잖아요. 예, 그러면 네, 아직도 제법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은 LLM 그러니까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해서 이 지금 오픈 AI나 이런 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AGI라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언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 데이터가 훨씬 많이 필요한 걸 가지고도 만들어낸단 말이죠. 예, 그게 가장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율주행 때문에. 네. 자율주행을 쫓아올 기업들은 없다고 아직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엔비디아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또 데이터를 모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경쟁 아래에서 지금 가장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을 심하다는 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떨어져 주면 또 좋은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기회로 보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마음이 약간 편안해지는데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등등에서 미국의 그 칩 관련주를 보는 마음도 요즘 약간 싱숭생숭했어요. 네. 엔비디아 1억이 있어 이렇게 힘을 못 내기 있어 하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만 앞으로 소위 말하는 가성비 인공지능 챗봇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고가 칩에 대한 수요가 유지가 될 것인가 이거 좀 의문이거든요. 네. 이거 괜찮을까요? 괜찮죠. 이게 정말 오히려 저는 이거를 이 딥시크가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 AI 사이클의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 1995년부터 2000년도에 엄청나게 설비 투자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시스코 시스템즈였고요. 근데 이제 그 인터넷의 이 침투율이 50%까지 올라가고 나서는 굉장히 더디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나왔단 말이죠. 예, 그게 한참 걸려서 이제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한 게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닷컴 버블 빵 붕괴되고 나서 10년이 지나서야 이 서비스가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이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인터넷을 쓰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그런 아마존 기업이 나오고 구글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AI가 지난 2년 동안에 엄청난 투자를 했죠.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과정에서 이미 벌써 비용을 확 줄이는 방법이 나왔으니까 서비스가 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만 가지고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클은 과거 인터넷 사이클보다 훨씬 압축되고요.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비스가 막 나오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까요? 하드웨어가? 아니요.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수요가 엄청나게 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퀄리티냐 퀀티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퀄리티는 가격이 높은 거고 퀀티티는 양이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격에서 양으로 가는 게 지금 딱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은 하드웨어는 쉬다가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날아가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하드웨어가 가고요. 또 소프트웨어가 날아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사이클을 끌고 갈 겁니다. 이 사이클이 과거에 봤을 때는 거의 20몇 년 만에 뭐 거의 수천 프로 올랐다면 훨씬 짧은 기간에 한 7, 8년 동안에 비슷한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을까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엔비디아가 갔다가 팔란티어는 뭐 지금 계속 가고 있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에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울리면 팔란티어가 웃겨주고 포트폴리오 그런 식으로 구성한 분들 많을 텐데 네. 그럼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유지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들고 있으면 안 되고요.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그러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간 사이클이 들어왔던 게 2010년부터 2020년이에요. 2010년부터 2020년에 그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그러니까 IoThing이라, 그러니까 인터넷 on thing이라고 하죠. 네. of things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서비스들이 막 나올 때 이때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아마존, 뭐 구글 뭐 등등등 다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 서비스 업종이 오른 만큼 소프트웨어 오른 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쪽으로 쏠려서 투자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근데 왜 제가 볼 때는 미국 기업을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이 서비스 쪽에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미국이 중요합니다. 왜? 미국이 전 세계의 소비 시장에 뭐 40% 가까이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가 거기서 쓰여지겠죠.
그러면서 효율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그런 케이스. 그렇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뭐 65% 70%를 IT 투자하고요. 그 안에서 뭐 하드웨어 30% 뭐 30, 소프트웨어 35% 이런 식의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시면 한 2년 동안에 굉장히 높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아,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그러면 요즘에 딥시크발 지금 인공지능 열풍으로 행복해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투자 전망은 어떤가요? 네, 중국은 지금이 상당히 이제 반등을 하죠. 왜냐하면 뭔가 이뤄낸 것 같고 네. 상대적인 경쟁력이 만들어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중국의 정부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금리도 엄청나게 낮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유동성 뭐 어떤 이 인식에 좀 변화가 좀 생기면서 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럴 때는 잘 올라갈 때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고요. 이미 물려 있다면 나오시는 기회로 활용을 그렇죠. 하셔야겠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마도 중국이 어떤 큰 위기에 봉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번 또 기회 때문에 좀 더 지연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이 아니라 뭐 4년,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잘 생각하시고요. 그렇지만 전 고점을 막 뚫고 올라가는 기대를 가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아무래도 트레이딩 개념으로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금값이 온스당 2,900불 넘었잖아요. 네. 금 더 갈까요, 본부장님? 네, 이 두 가지는 이것은 두 가지를 보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자, 금이 대체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무엇을 들고 있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중앙은행에서 계속 금을 샀으니까 계속 끌어올리죠. 여기서 지금 미국은 중앙은행이 뭐 가상화폐를 이용을 해서 중국의 중앙은행을 공격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다가 이번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러면서 네. 이제 금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 부분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보통 금 가격은 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계속 올라가요. 만약에 생산성이 엄청나게 빠르게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2% 미만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금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이 좋아요. 그렇지만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만약에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임금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케이스로 변해간다면 AI 때문에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금 가격은 고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단순하게 뭐 생각했었을 때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잘 빠져나오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일본이나 베트남 뭐 이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업종에 주력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좀 조정하자 이런 주장들도 있던데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여전히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75% 그러니까 MSCI 월드 기준으로 했었을 때 미국이 73%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들고 가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국가들을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네. 결국 AI와 연결돼 있고 미국과 연결돼 있는 종목과 업종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